사흘 후 미라는 다시 병원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온 것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한지훈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정수경이 다가왔다. 결과 들으러 오셨군요. 많이 걱정되셨죠? 조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한지훈 선생님 덕분이겠네요. 워낙 환자들을 세심하게 봐주시거든요. 정수경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첫 진료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한지훈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모습. 최미라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한지훈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벽에 정원 사진이 오늘은 더 밝게 보였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서 지속적으로 관찰만 해주면 되겠어요. 미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가슴에 맺혔던 불안이 스르르 풀렸다. 하지만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들이 있어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지훈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미란의 나이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관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상태를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요? 미라는 놀랐다. 그렇게 자주 와야 하는 건가? 네, 이 시기에 여성분들은 몸에 변화가 많거든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 언제든 불편하면 오세요. 한지훈의 말에는 의사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다. 미라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전체적으로 호전되고 있어요. 이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지훈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요. 곧 은퇴 예정이에요. 아, 선생님이시군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차분하게 하시는구나. 미라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한지훈의 관심이 단순한 의사로서의 것이 아님을 느꼈다. 한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저희 병원에서 환자 상담 봉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 봉사요? 네. 임산부들이나 여성 환자분들이 의학적인 것 외에도 심리적인 고민이 많거든요. 경험 많으신 분이 상담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라는 놀랐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오늘 진료하면서도 느꼈지만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교사 경험도 있으시니까 상담 능력은 충분하실 거예요. 한지훈의 말에 미라는 마음이 움직였다. 은퇴 후 무엇을 할지 막막했는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 2에서 3회 정도 오후 시간에 2~3시간씩 도와주시면 돼요. 부담스러우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요. 미라는 잠깐 고민했다. 한지훈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한번 해볼게요. 잘 못하면 죄송하고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미란 씨라면 분명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은 의사 생활이 오래되셨나요? 꽤 됐죠. 사실 예전에는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작은 병원이 더 좋아요. 한지훈의 말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미라는 더 묻지 않았다. 진료실을 나오며 미라는 다음 약속을 잡았다. 한 달 후였다. 접수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정수경이 따라 나왔다.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미라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정수경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수경이 말했다. 저도 예전에 한지훈 선생님께 힘든 시기에 도움을 받았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는구나. 네,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수경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지났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미라는 묻지 않았다.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요. 곧 은퇴 예정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차분하게 하시는구나. 학생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정수경의 말에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그랬을까? 최근 몇 년간은 그저 버티기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확신이 안 서요. 아이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걸 가르쳤는지.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생님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정수경의 위로에 미라는 따뜻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카페를 나서며 정수경이 말했다. 다음에 오실 때도 편하게 오세요. 한지훈 선생님도 항상 환자분들이 편안해 하시길 바라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미라는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큰 병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한 달 후 다시 한지훈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상하게 설렜다. 그날 저녁 미라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성훈아, 갑자기 전화하니 놀랐네. 그냥 안부 궁금해서요.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너는 어떻고? 아들과의 통화는 짧았다. 서로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확인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미라는 자신에게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이틀 후 학교에서 동창회 모임 안내장을 받았다. 고등학교 동창회였다. 미라는 안내장을 들여다봤다. 참석할까 말까 고민됐다. 동창들을 만나면 과거 이야기만 나올 텐데 지금의 자신에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더 필요했다. 하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동창회 당일 미라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이었다. 거울을 보니 나쁘지 않았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다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반가웠다. 미란아,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박도영이 서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그. 미란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다. 도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 년 만이야? 전혀 안 변했네. 박도영은 예전과 다름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다. 기혼자의 아우라랄까?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랑 아이들 모두 잘 지내. 미란이는?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아들은 유학 중이고. 순간 박도영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젠 괜찮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현실 앞에서는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미라는 그 순간 깨달았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맞다는 것을.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미라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박도영을 다시 만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한지훈과의 만남이 더 현실적이고 진실하게 느껴졌다. 과거의 로맨스가 아니라 현재의 따뜻함이었다. 며칠이 지나 미라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정기 검진을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마음이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한지훈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약은 잘 드셨고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미라는 한지훈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환자의 작은 불편함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수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결과 어떠셨어요? 좋다고 하시네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한지훈 선생님과 정수경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미라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그냥 정기 검진일 뿐이에요.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시니까. 정수경의 말에 미라는 더욱 얼굴이 달아올랐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58살.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게 우스꽝스러울까? 하지만 한지훈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설렘은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주 화요일 미라는 수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칠판에 시를 쓰던 중이었는데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생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잠깐 앉아 있을게. 미라는 교탁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고 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계속됐다. 보건실 가세요. 반장이 나서서 미란을 부축했다. 보건실에서 잠시 쉬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미라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 선생님 진료받은 최미란인데요. 아, 최미라님, 무슨 일이세요? 정수경의 목소리였다.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오늘 진료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지금 오세요. 1시간 후 미라는 다시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한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살펴봤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은퇴 준비하느라 좀 바빴어요. 몸이 휴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한지훈은 추가 검사를 권했다. 미라는 순순히 따랐다. 이상하게 한지훈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여졌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경이 다가와 앉았다. 많이 무서우시죠? 조금요. 혼자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더 불안해져요. 혼자라서 더 용감한 거 아닐까요?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거잖아요. 정수경의 말에 미라는 위로받았다. 그동안 혼자라는 것을 부족함으로만 생각했는데 다른 시각도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 한지훈 선생님께서 선생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도 검사실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던데. 보통 다른 환자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미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지훈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까? 검사 결과는 다행히 정상이었다. 단순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었다. 충분히 쉬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그리고
한지훈이 잠깐 머뭇거렸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봬요.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고 싶어서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한지훈이 그런 제안을 해주기를 바랐다. 병원을 나서며 미라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봤다. 분명히 한지훈에게 끌리고 있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58살의 과부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미라는 결심했다. 솔직해지자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자고. 설령 상처받을지라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그날 밤 미라는 한지훈의 정원 사진을 떠올렸다. 늦가을에 피는 국화들.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난 후에 홀로 피어나는 꽃들. 어쩌면 자신도 그런 꽃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윤동주의 별처럼. 미라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일 또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다음 주에는 한지훈을 만날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작은 기대와 설렘이 있었다. 58살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